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2월 1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오늘 지식라디오 개국 관계로 브리핑이 많이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업데이트 시간이 정상화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요즘 제가 혼이 비정상 상태입니다. 오늘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최효훈 씨의 글 중 일부입니다. 조선일보 한현우 주말 뉴스 부장의 칼럼 간장 2종지, 이걸 읽고 난 후에 올린 글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간장 2종지에 화가 난 분이 있었다.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을 시켰는데 사람이 4명인데 간장이 2종지밖에 나오지 않아 더 달라고 했더니 거절당했다는 것. 그 분노를 칼럼에 꾹꾹 눌러 담았다. 나는 거기에 가지 않을 생각이다. 아무개는 아닌데 한번 맞춰보라는 식의 반협박에 가까운 말로 글을 마무리 짓기도 했다. 물론 간장이 2종지밖에 나오지 않아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대목은 중간에 돈을 내면서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는 이상한 도시라고 지금 우리 사회를 표현했다는 점이다. 아주 명문이며 명칼럼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멋지게 드러낸다. 마지막 부분은 얼핏 보면 그 중국집을 망하게 하려는 의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오히려 유명세를 타서 리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일부러 그 중국집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라.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세련되게 보여줌과 동시에 노이즈 마케팅으로 그 중국집의 매출을 올려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다. 내수 활성화에 도움까지 주는 이런 칼럼 찾아보기 쉽지 않다. 돈을 내면 자신이 윗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전근대적이다. 돈은 교환을 위한 재화지 계급을 정해주거나 돈을 받는 존재를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라는 명언을 남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감독 알렉스 퍼거슨 경은 돈으로 우승컵을 살 수는 없다라는 말도 남겼다. 돈으로 축구 우승컵도 살 수 없는데 사람을 어찌 살 수 있을까? 돈을 지불한 것은 단순히 상대의 서비스와 교환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일 뿐이다. 상대와 돈을 지불한 나는 돈을 주기 전이든 후든 여전히 상호평등한 관계다. 상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간장님을 가져다주는 기계와 살고 있지 않다. 우리에게 간장을 가져다주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은 친절에 반응하는 존재고 감정이 있으며 인격이 있다. 가끔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똑똑한 사람들은 나만이라는 수식어로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한다. 나만 똑똑해와 같은 것들이다. 그 순간 내가 아닌 존재들은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무시받아도 될 객체로 전락한다. 그분이 감히 아우슈비츠를 이야기했기에 나도 한마디 하자면 그런 생각은 게르만족만이 우수하며 다른 민족은 열등하다는 생각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정부가 무상교복 지원 저지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성남시 무상교복 전면 지원 사업은 2016년 예산까지 편성해서 시행만 남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수용 거부 그리고 재협의를 통보했습니다. 무산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복지 제한이 아닌 복지 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 축소 이유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이런 방해는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 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 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복지부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남시장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면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을 권유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조계사 일부 신도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옷을 잡아당기며 한 위원장을 내쫓으려고 했지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일부 신도분들이 한상균 위원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의 정운기 대변인은 조계사에서 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다른 생각의 존중이 연민을 낳고 연민이 평화를 낳도록 가르친 붓다의 방식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조계사 신도들을 포함한 불교 내부에서 대화의 장이 마련되도록 화쟁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은행권의 10월 가계대출이 9조 원이나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마디로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통제 불능 상태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10월 말 국내 은행의 대출 채권 및 연체율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10월 말 현재 624조 1천억 원으로 한 달 새 9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월간으로는 최대 증가폭입니다.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가의 법적 분쟁이 형사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업무 방해와 재물 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한 셈이네요. 이번 소송에는 신격호 총괄 회장의 장남으로서 신동빈 회장과 법적으로 맞서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과 작당을 하신 셈이군요. 올해 창간 50주년을 맞는 중앙일보가 홍석현 회장의 장남인 홍정도 사장 체제로 전면 개편됐습니다. 홍정도 사장 38살이군요.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는 홍정도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중앙일보 JTBC 공동대표 부사장을 공동대표 사장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신사업 추진단 부단장에는 동생인 정인 씨가, 또 MNB 경영총괄에는 홍정도 사장의 배우자인 윤선영 씨가 전격 승진됐습니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깊은 신앙심에 탄복하게 됩니다. 재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세해주는 정부가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에게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뵐 것인가 라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은 복음과 자비를 전파하는 신앙의 영역에까지 세금을 매겨야 할 정도로 우리 정부의 재정이 취약한 것인가 라고 반문한 뒤 재정 부족은 재벌 증세와 탈세 방지로 메꾸고 종교인 과세는 각종 세원 포착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나 검토할 문제다. 이 법안은 본회의 상정, 유보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은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 참치, 옹해야 과메기 공동 제공입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정치 현안에 앞서서 우리 이웃인 노동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레일 자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결국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4년 KTX 출범 당시 공채로 선발된 280여 명의 계약직 직원들, 2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정규직이 되기는커녕 해고 통지를 받지요. 복직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지난 시점, 빈손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 김승아 KTX 승무지부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승무원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패소라는 판결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패소로 끝날 일이 아니죠. 더 큰 고통과 시련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죠. 예, 근데 대법원이 이번에 이제 코레일 KTX 측에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뭔가 했더니 KTX 여승무원들의 고용 주체였던 홍익회 철도 유통은 KTX 측의 노무 대행 기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회사다. 따라서 여승무원들은 그 독립된 회사에 취업이 됐던 거지 KTX 측, 즉 한국철도공사에 취업이 됐던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거는 사실 계약서상, 문서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실 공무원의 TO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공사화가 되면 너네들을 직접 고용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항상 모든 분들한테 들어왔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저희 교육시켰던 분들 다 철도공사 분들이고 같이 일하셨던 열차 팀장님 분들 다 철도공사 분들이었는데 그분들도 다 나중에 너네들은 같이 한 식구가 될 사람이니까 뭐 인센티브 더 받는다 뭐 그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다 같이 한 가족처럼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걸 좀 문서상으로 하나 도장 쾅 좀 받아놓지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 뭐 사회초년생이었고 사실 나라 국가기관에서 설마 사기를 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 거죠. 설마 나라에서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 거죠. 여하튼 그렇게 매정하게 지금 결국은 패소 판정이 났습니다. 근데 패소를 하면서 복직이 불가능한 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까 그동안의 소송 비용, 임금 다 코레일 측에 반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판결이 같이 나왔다면서요? 그게 저희가 1심 판결 때 근로자 지위 확인과 이제 철도공사가 임금 지급을 하라라는 이제 가처분이 1심 판결 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서 저희 임금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심에서 이기면서 그때부터 임금을 받았다는 못 받은 임금 받았단 말씀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 돈이 이제 저희가 패소하면서 이제 반환해야 되는 돈이 돼버린 거죠. 그게 얼마입니까, 액수가? 1인당 8,640만 원. 1인당 8,640만 원?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은 일시불로 저희는 이제 또 한꺼번에 반환을 해야 돼서.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12월 5일 국민대회에서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시위 도중 다쳐서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백남기 농민이 외쳤던 FTA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가 됐죠. 농민단체들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위 도중 다쳐서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백남기 농민이 외쳤던 FTA 반대에도 정부와 국회는 비준 처리를 강행했다면서 정부는 중국과 FTA가 연내에 발효되지 않으면 매일 40억 원의 손해가 난다는 거짓 사실을 유포해서 국민들을 협박했다면서 농민들은 수십 개의 FTA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너무나 손쉽게 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상당수까지 가세한 196표의 동의표. 이 표결을 보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한 전국 농민의 총연맹 조병옥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FTA가 마치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때까지 진행된 50여 개국과의 FTA에서 나라 경제가 나아졌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데 대한 전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죠. 예. 특히나 지금 농업과 관련된 부분 피해가 예상되니까 뭘 한다고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네. 정말 생색내기고 은발이 오줌누기입니다. 우리 농민들 가지고 수치로 장난치는 거예요. 네. 10년 동안 1조 원 조성하면 그 이자를 가지고 뭘 보전해준다든지 할 것 같은데 네. 5% 이런 이자를 잡아도 그게 얼마 됩니까? 아주 미미한 숫자인데 1년에 우리 농림부 예산이 14조 원인데 네. 10년 동안 1조 원 조성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기업들의 어떤 협찬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강제로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 너가 돈 벌였으니까 얼마 좀 내놔봐라.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뭐 민간기업, 공기업, 농협, 수협 뭐 이런 자발적인 기금으로 해마다 1,000억 원씩 예. 일종 걷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아주 그냥 농민들로 가지고 수치로가 장난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네. 그래도 올해 안에 발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어떻게 전국 농민의 총연맹의 측에서는 어떤 대응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법적인 절차를 거쳤기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FTA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고요. 네. 그렇게 FTA가 좋으면은 FTA 하시되 예. 농업 희생을 전제로 한 FTA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왜 FTA를 하면서 희생을 봐야 될 게 농업입니까? 예.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쟁력이 약하니까. 비교 우위론에 있어서 비교 열의에 있으니까 농업 희생을 하라. 근데 정말 농업이 비교 열의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네. 우리나라 농업은 이미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와가 있고, 네. 농업 생산력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품질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와가 있는데, 어떻게 경쟁에서 떨어지며 비교 열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한 번도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검증해보지도 않고, 오로지 언론이나 정부에서 그거는 그대로 받아짓기만 바빴다는 거죠. 네. 굉장히 한심스럽습니다. 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탈당한 다음 천정배 의원과 연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노영민 의원 아닙니까?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안은 당 구성원의 절대다수가 동의하고 합의해서 만들어진 당의 공식적인 결정이다. 그것을 부정한다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안철수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가 대표 출마자들이 각자의 혁신안을 내걸고 공약으로 걸고 이제 한번 전당대회에서 혁신을 논의해보자라는 것인데 그때 이 공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혁신안을 가지고 격돌을 한다면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분열이라든가 갈등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어떤 혁신과 단합을 이룰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순진한 생각이죠. 순진한 생각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언제 우리 당이 혁신안이 없어서 혁신을 못했습니까? 예. 혁신안은요 이미 다 나와 있고요. 학계에서도 나와 있고 당내에서도 수없이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1년에 한 번씩은 만들었을 겁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그 수없이 만든 혁신안을
실천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부족하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살을 붙여 나가는 쪽으로 어떤 혁신안을 좀 보완해 나가더라도 우선 실천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당대표를 새로 뽑는 그런 전당대회는요, 결국은 이게 이번엔 같은 경우는 축지사기가 됩니다. 당대표 출마하신 분 왜 출마하셨겠습니까? 당선되려고 출마한 겁니다. 예. 당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를 얻어야 됩니다. 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영향력이 큰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줄 세우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이 만약에 A 후보를 돕지 않겠다고 하면 A 후보는 그 지역에 대해서 현역 의원 말고 한 10%든 20%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또 손을 잡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말에 한현우 조선일보 주말 뉴스 부장이 간장 2종지 칼럼 이거를 실어서 엄청난 그런 파장을 이야기했죠. SNS에서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간장 종지를 하나만 주는데 하나 더 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중국집에서 안 주더라. 이렇게 의뢰갑질을 고발하는 이 칼럼이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던 것은 조선일보 기자가 지면을 동원해서 사적인 보복을 했기 때문이죠. 조선일보가 어떤 존재입니까? 일개 중국집에 비할 바가 됩니까? 슈퍼갑 중에 슈퍼갑이죠. 그래서 의뢰갑질을 고발하는 것 같지만 실은 또 다른 슈퍼갑질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 오늘에서 조선일보를 담당하는 이한희 기자, 그래서 간장종지 파문을 이야기한 그 중국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취재했는데요. 한현우 부장이 과장했거나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이 이한희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추려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오늘 기사 반향 대단했죠? 네네.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 패친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계속 공유가 되고 좋아요가 3,0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조선일보 한현우 부장이 어떤 중국 음식점인지 칼럼에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찾기 아주 쉬웠다 이렇게 이한희 기자가 쓰셨습니다. 정말 네네. 쉬웠습니까? 네. 그냥 거기 근처에 있는 네. 중국집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 막. 예. 네, 그래서 되게 가까이 있어요. 조선일보에. 예. 네, 조선일보에 되게 가까이 있는 중국집 중에 네. 언급이 안 된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요. 그러니까 한현우 부장은 이 음식점, 저 음식점, 또 그 음식점, 그 몇 개 음식점을 특정했단 말이죠. 여기 아닌 딴 곳이다. 이렇게 칼럼에다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 음식점이 어딘지 알 수 있더라. 아마 그 근처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면 네, 바로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특정하진 않았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의 음식점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기사의 핵심은 그 음식점 종업원이 간장 종지를 주지 않았다는 건데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미디어 오늘 취재해 보니까 간장 종지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저도 당연히 주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먹고 나가면서 계산을 했어요. 계산하면서 혹시 칼럼 보셨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저희가 사과도 하고 그래서 화를 풀고 가신 줄 알았다 이러길래 제가 간장 종지를 드렸단 말씀이세요? 라고 하니까 당연히 드렸죠. 어떻게 손님이 요구하는데 안 줄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왜 화를 낸 거예요? 사과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간장 종지를 이제 간장 종지 더 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하고 드리지 않고 간장 종지를 드리면서 저희 원래 간장은 2인당 하나예요 하면서 드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셨다고. 아니 받긴 받았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인 말에 따르면 확실히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뭐 맛을 보셨습니까? 그 음식점? 네, 맛있던데요. 맛있어요. 자, 그 음식점 주인은 굉장히 당황하고 또 여러 가지로 참 민망했겠어요. 네, 엄청 이제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네. 이제 그게 너무 화제가 됐잖아요. 예. 그 칼럼이요. 예. 그러니까 식당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생길까봐 저희한테도 계속 정말 그런 게 아니다. 예. 오해하지 말아달라. 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나중에 그 음식점 주인이 그 조선일보 한현우 부장한테 뭐 추가 사과를 했다든지 뭐 접촉한 일은 없었습니까? 그런 일은, 그러니까 애초에는 예. 한현우 부장을 조선일보 기자인 줄 아예 모르셨던 것 같고요. 예. 나중에 이제 기사 통해서 예. 봤는데, 예. 처음에 이제 간장 종지 드리고 나서 사과하고 나서요. 예. 사과 드리고 나서, 예. 이제 집에 이렇게 계산하실 때, 예. 스탬프를 2배로 찍어드렸대요. 예. 스탬프를. 이제 그랬는데도 뭐 예. 화가 안 풀리셔서, 네네. 스탬프, 그러니까 오시는 손님한테 뭐 10번 오시면은 뭐 추가로 뭐 서비스 해드린다든지 이런 네. 의미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참, 3개를 찍어줬어야 했나? 예. 근데 어떻게 조선일보 한현우 부장이 쓴 기사를 보면은 끝내 종지를 하나밖에 안 준 것처럼 인식하게끔 쓰지 않았습니까? 네네. 마지막에 다시는 그 식당에 가지 않을 거다. 예. 이렇게 하시면서 간장 종지 때문이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예. 근데 네. 독자들이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상당하죠. 네. 자, 한현우 부장은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이한희 기자는 어떻게 한현우 부장한테 당신 그 간장 종지 줬다던데 뭐 이렇게 좀 네. 확인차 전화는 안 드렸습니까? 네, 연락이 사실 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아직 안 오시네요. 예. 취재하시면서 느끼신 그 소회, 감회가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저는 예. 당연히 새로운 팩트가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한현우 기자가 쓴 거는 사실일 것이다 이런 믿음. 네, 예. 네, 당연히 그렇죠. 지면에 거짓말을 쓰셨을 리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예. 그래서 좀 가기가 싫었어요. 취재하러 가기가. 예. 뭐 굳이 저런 것까지 취재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막상 가니까 이렇게 뉴팩트가 발견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랐고요. 예. 어떻게 약간 거짓말을 안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독자들에겐 거짓말인 기사를 쓰신 건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1등 신문으로서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우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진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가짜 안철수 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철수입니다. 아, 안철수가 아니고 강철수입니까? 어떻게 강철수가 되셨습니까? 광주 시민들께서 강한철수가 되라 해서 강철수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간철수라는 별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간철수. 이름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렇죠. 사실 그런 장난은 좀 유치해 보입니다. 정말 이름 갖고 장난치는 건 문제인 게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혁신전당대회를 제안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내가 자리에 연연하는 거 보았느냐.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당대표 사퇴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님 제안을 거부한 거로 봐야 되겠죠? 제가 언제 문재인 대표님 사퇴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혁신하자고 했습니다. 아니, 전당대회가 당대표를 뽑는 건데, 그렇다면은 현 대표가 그만둬야 할 수 있는 건데, 현 대표가 안 그만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님, 사퇴하지 마십시오. 대신 혁신하십시오. 그런데 최선의 혁신은 사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혁신전당대회 요구를 하셨는데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사람은 맹성토를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님께 말이죠. 당원 투표로 해서 뽑힌 당대표를 흔들어서야 되겠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로 총선 치를 수 있습니까? 치를 수 있다면 제가 왜 이러겠습니까? 그리고 당원 투표로 뽑힌 분이 재신임은 왜 묻는다고 했고, 저와 박원순 시장에게는 당권을 왜 나눠주겠다고 했습니까? 이거야말로 당원의 뜻을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도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표로서는 수시로 지속적으로 이 비주류가 흔들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나름 승부수로 내놓은 거 아니었나요? 1000번을 흔들려야 당의 어른이 됩니다. 지금은 100번이나 흔들렸습니까? 아, 그렇군요. 자, 안철수 전 대표님 오늘 광주 가셔서 문안박, 이런 표현을 문재인 대표가 쓴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문재인이 문안박 연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니, 자신이 제안하면서 자신의 성을 맨 앞에 갖다 둔 문안박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안박이 아니라 안방문,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다면 동의하실 생각이셨습니까? 안방문이라니요? 이등방문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등방문에서 방문을 떼듯 안방문에서 방문을 떼서 안 이것만 남겨놔야 됩니다. 안. 만약 그렇다면 안희정 지사도 더 이상 딴죽 걸지 않을 겁니다. 왜 호남 의원만 희생양을 삼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하자면서 왜 호남 의원만 혁신합니까? 아니, 뭐 호남 의원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뭐라고
언급한 게 있었습니까? 당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공천권 달라는 사람으로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호남 의원들을 공천 학살하겠다 이 말이죠. 글쎄요,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호남은 아주 특수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기득권 논리가 틈타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검증을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세심하게 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님, 혹시 그 안철수 전 대표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호남 의원들이 많아서 이러시는 건가요? 호남 의원들이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님은 예전부터 기득권 타파를 강조해 오셨던 분이고 해서 친노 패권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당에서 당대표를 지지하지 않고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어째서 기득권 세력입니까? 제 주변에는 카드 단말기 설치해놓고 책 파는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전당대회 문재인 대표가 끝내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에도 안철수입니까? 제가 모두에 강철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혁신전당대회 거부하면 강철수입니다. 강철수? 강철수라. 그냥 철수? 그냥 철수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간철수가 되겠지요. 가버린 철수. 간철수 되기 전에 후회할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약 지켜달라고 그 말 한마디 하러 간 거잖아요. 평생을 진짜 제가 땀났어. 자신 있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 평생을 그렇게 그냥 바르게만 살아오신 분인데, 근데 아버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기 누구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투쟁 시위만을 일삼는 민노총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3만 부를 넘어서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협박에 지배당한다면 우리는 시민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예일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가만히 있어. 이것이 국가입니까? 이것이 국가입니까? 12월 5일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입시다. 가장 평화롭게, 그러나 가장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합시다. 우리의 힘은 작지만 합치면 커집니다. 12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입니다. 공화국 논평. 실속도 없이 해외를 싸돌아다닌다는 비난에 격분해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유일하게 밥값을 하는 정상회의 연설을 못하게 만든 오바마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트럼프, 한국명 화투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1시간 지각해서 순서가 지연되는 바람에 연설도 못하고 자리를 뜬 박 동지를 낭패에 빠뜨린 악질 파쇼 미제국주의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그동안 오바마는 대놓고 중국 편들지 말고 미국 편들라면서 박 동지를 전덕꾸러기 취급했고, 전투기 기술 이전해달라고 박 동지가 싹싹 빌어도 못 들은 채하며 일본과 찰싹 달라붙어서 우리 꼴을 우습게 만드는 등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를 자행했다. 트럼프, 한국명 화투는 빠큐 등 온갖 막말과 욕설로
오바마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도발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일본이 한국을 먹도록 도와줬고, 한국전쟁 당시에 노근리에서 민간인 학살을 획책했으며,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며 가전 진상짓을 저지르는 등 주권국가의 국민에게 숱한 모욕감과 좌절감을 주었다. 박동진은 향후 반미 반파쇼 투쟁 선봉에 서서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미군 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비용 청구 및 소파 협정 파기 등의 조치를 통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미국이 국교 단절을 하자고 하면 19세기 조미수호 통상조약부터 찢어버리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리고 끝내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서 가루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보세요? 네? 황교안 총리님? 네? 지금 제가 하는 말 듣고 열불이 나서 가발을 벗으셨다고요? 죽고 싶냐고요? 아이,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머리 받겠습니다. 네. 예. I am a sorry. 네. 반일을 하면 3대까지 엄청난 멸문지화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네, 내일은 주로 비가 내릴 텐데요. 모레 목요일에는 전국에 눈이 내리겠고, 충청, 호남, 제주는 금요일까지 이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찬바람도 강해지면서 주 후반에는 다시 영하의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아침에 수도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서울 5도, 낮에는 9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석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